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검사는 CAD 진로종합 검사입니다. 학생들은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환경의 변화가 빠르며 직업 세계도 그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잘 알아야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 발달 단계에 따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로 성숙도 확인이 필요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도인 진로 적응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수퍼는 발달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과업이 존재한다고 하며 이 과업에 대한 학생의 준비도를 진로 성숙도로 정의하였고, 사비카스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특질이나 대처 행동을 진로 적응으로 보았습니다. CAD 검사는 두 학자의 이론을 접목하여 진로 성숙도와 진로 적응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진로 검사들은 현재 진로 흥미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면, CAD 검사는 진로 발달 과업이 어느 정도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진로 성숙도를 검토하여 학생 스스로 진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대학생용 CAD 검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시기는 진로 결정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진로의 변화도 다른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진로 성숙도 측면에서는 계획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진로 행동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제부터는 검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서 검사 타당도를 확인하여 검사 결과가 신뢰로운지 파악합니다. 먼저 반응 일관성을 통해 검사 문항에 일관적인 태도로 응답하였는지 확인하고, 고정 반응성을 통해서는 1번부터 48번 문항 중에 15문항을 연속으로 같은 번호에 응답하였는지 여부로 응답이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에서 스스로 성실히 임한 정도를 체크한 결과로 응답 성실성을 파악합니다. 이 세 가지 결과에서 주의로 나온 항목이 있다면 검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결과는 진로 흥미 유형입니다. 진로 흥미 유형은 홀랜드 유형에 따라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가형, 관습형으로 구분됩니다. 진로 흥미 유형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본인과 가장 잘 맞고 흥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선택한 결과가 나타나며, 같은 흥미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지니는 성격 특성과 직업 특성, 그리고 대표적인 직업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로 성숙도 결과와 함께 확인하면 진로 방향을 잡는데 보다 명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로 성숙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성숙도 유형은 하위 요인인 진로 자기 이해, 인지적 진로 탐색, 구체적 진로 행동 요인의 수준을 조합하여 결정되며 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에 따른 제한점을 함께 제공하여 진로 성숙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개화형은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진로 행동이 모두 높은 경우입니다. 꾸준히 자기 성찰 및 심리검사 등을 통해 자기를 점검하고 직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탐색한다면 원하는 진로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발형은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은 높으나 진로 행동은 낮은 경우로, 이해와 탐색을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 직접 계획하고 이에 따른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울형은 자기 이해와 진로 행동은 높으나 진로 탐색은 낮은 경우입니다. 자신이 언제 편안함과 자신감,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토대로 그러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직업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진로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걸음형은 자기 이해는 높으나 진로 탐색과 진로 행동은 낮은 경우로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을 줄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위해 관련 설명회 혹은 직업 박람회를 참석하거나 주변인들과 논의하여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숨고르기형은 자기 이해는 낮으나 진로 탐색과 진로 행동은 높은 경우입니다.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진로가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적합한 방향인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희망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나 진로에 대한 경험이 줬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침반형은 자기 이해와 진로 행동은 낮으나 진로 탐색은 높은 경우로 지금까지 해온 진로 탐색을 바탕으로 적성을 고민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자격증 취득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청사진형은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은 낮으나 진로 행동은 높은 경우입니다. 심리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의 진로 행동이 신뢰할 수 있는 직업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싹형은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진로 행동이 모두 낮은 경우입니다. 관심이 가는 진로 분야에 대해 그 관심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직업 박람회 참여 등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체 검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상위 요인은 총 5가지이며 진로 자기 이해, 진로 자신감, 긍정 진로 정서, 인지적 진로 탐색, 구체적 진로 행동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결과에서는 하위 요인에 대한 점수와 해석 내용을 확인합니다. 각 요인들은 T 점수에 따라 3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T 점수란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인 표준 점수로 50점을 기준으로 위의 점수를 받은 경우엔 평균보다 그 정도가 높고 50점 아래의 점수를 받은 경우엔 평균보다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안쪽 원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낮음 수준, 중간 원에 표시되어 있으면 보통 수준, 전체 원에 표시되어 있으면 높음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각 상위 요인에 해당하는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으며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하위 요인에 대한 점수와 해석을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진로 자기이해 요인에서 자기이해 요인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자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 흥미 요인은 진로 분야의 호의적인 관심과 태도를 측정하여 좋아하는 진로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진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 활동에 참여해보며 좋아하는 것과 관심 가는 것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가치관은 진로 선택에 있어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고 있는 정도에 관한 지표입니다. 진로 가치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업엔 어떤 게 있을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자신감 요인에서 진로 효능감은 진로 탐색과 직업 활동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을 나타냅니다. 진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탐색, 진로 활동 참여 등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로 능력 평가 요인은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진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요인인 긍정 진로 정서에서 진로 낙관성은
진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 정도를 나타냅니다. 진로 낙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성격적 특성 혹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아니면 진로 행동을 시작하지 못한 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정보를 찾아보고 진로에 다가가기 위한 활동을 한다면 진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로 미결정 불안은 진로를 선택할 때 부정적인 감정으로 혼란스러움을 겪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긍정 진로 정서의 점수는 진로 낙관성의 점수에다가 진로 미결정 불안을 역계산한 점수를 더한 값을 사용하여 진로 미결정 불안의 점수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점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긍정 진로 정서의 점수는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로 미결정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완벽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직업들을 탐색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검사 요인은 인지적 진로 탐색으로 진로 및 직업 정보 탐색 요인은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수집한 정도와 체계화되어 있는 정도를 알아봅니다. 진로 및 직업 정보 탐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관심 진로와 관련된 직업을 조사하면서 정보를 조직화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활용 직업 탐색 요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진로에 대해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는 등 대인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심 있는 진로의 업무 환경과 직업 전망 등을 알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활용해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정보 탐색 요인은 진로 행동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진로 상담이나 직업 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진학 정보나 채용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로 정보를 탐색한다면 진로를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요인은 구체적 진로 행동 요인으로 직업 능력 향상 행동 요인은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직업 능력 향상 행동으로는 자격증 취득이나 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현실적인 진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진로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로 설계 및 계획 수립 요인은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로 설계 및 계획 수립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료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우선으로 한 뒤 구체적으로 진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사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몇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진로 포트폴리오 활동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꿈이 어떻게 변했는지,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 그리고 진로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진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본 검사는 진로 흥미나 직업 정보에 대한 파악 정도를 보다 다층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후속적인 활용을 이어가는 데 유용합니다. 별도의 진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로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진로 및 취업 상담센터 등 다양한 장면에서 검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서 앞으로 집중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생용 캐드 진로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진로 성숙도를 확인하고 단계에 맞춰 나아감으로써 희망하는 진로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